커피 믹스 한 봉지에 들어있는 인이요. 우리 몸이 10개 중에 9개를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현미밥에 들어있는 인은요. 10개 중에 4, 5개밖에 못 들어가요. 똑같은 인인데 말이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오해는 마세요. 커피를 끊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대신 지금 부엌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커피 믹스 한 봉지 꺼내서 뒷면을 뒤집어 보시는 겁니다. 성분표 아랫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면 늘 설탕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위험한 건 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이름부터가 낯설어요.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프림을 부드럽게 풀리게 하려고 넣는 겁니다.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쌓이면 무너지는 건 이가 아니에요. 뼈입니다. 그리고 뼈에서 빠져나간 칼슘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혈관 벽에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지금부터 60 넘은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커피 습관 3가지. 이어서 그 커피를 다시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병원 안 가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어르신들한테 그건 그냥 커피가 아니잖아요. 하루의 쉼표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밥 숟가락 놓으시자마자 물 끓이는 소리부터 나요. 그 소리가 나면 아, 이제 아버지 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조금이라도 지쳐있는 분한테는요. 그 쉼표가 짐이 됩니다. 설탕 때문이 아니에요. 성분표 보셨어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커피 믹스에는 프림, 그러니까 식물성 크림이 들어갑니다. 그 프림이 뜨거운 물에 잘 풀리고 부드럽게 퍼지려면 인산염 계열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인산나트륨, 제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이런 이름이 보이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는 원래 밥에도 있고 콩에도 있고 고기에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는 뼈를 만드는 재료예요. 없으면 큰일 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이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곡물이나 콩에 들어있는 인은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섬유질에 꽁꽁 묶여 있어요. 우리 몸이 그 자물쇠를 절반쯤밖에 못 엽니다. 그래서 10개가 들어와도 4, 5개만 겨우 흡수돼요. 그런데 첨가물로 넣은 이는요. 상자가 아예 없습니다. 알맹이만 그대로 들어와요. 문 앞에 놓인 걸 그냥 주워 담는 셈이죠. 그래서 10개 중에 9개 넘게 그대로 몸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젊고 콩팥이 튼튼한 분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남는 인을 소변으로 척척 내보내니까요. 문제는 60이 넘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럼 60이 넘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콩팥은 나이가 들면 걸러내는 힘이 서서히 떨어져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세월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이 몸에 남기 시작해요. 인이 남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 앞쪽에 부갑상선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호르몬을 확 뿜어냅니다. 인이 너무 많으니 균형을 맞추라는 신호예요. 그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뼈에 가서 칼슘을 꺼내옵니다. 뼈를 은행처럼 헐어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알림이 안 오는 셈이죠. 잔고를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뼈에서 꺼낸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피를 타고 돌다가 혈관 벽에 가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뼈는 비어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2군데가 나빠집니다. 커피 이야기가 나오면 골다공증 조심하시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소변으로 칼슘이 더 빠진다. 다 맞는 말이에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정작 뼈를 더 빠르게 헐어내는 쪽은 커피 속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에 타 넣는 프림일 수 있거든요. 카페인은 블랙으로 마셔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프림은 안 넣으면 안 들어와요. 어느 쪽을 먼저 손봐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이게 왜 더 무섭냐면요. 인이 올라가도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안 아파요. 안 가려워요. 소변도 멀쩡해 보입니다. 한참 지나서야 신호가 옵니다. 이유 없이 등이나 팔이 스멀스멀 가렵기 시작해요. 로션을 발라도 그대로예요.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세요. 늙어서 그렇지 뭐 하고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등이 가려워서 긁으신 적 있으세요? 로션을 발라도 그대로였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뭘 하시면 되느냐? 먼저 봉지 뒷면을 보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딱 3초면 됩니다. 인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 제품은 매일 여러 봉지 드실 물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봉지를 통째로 털어넣지 마시고 반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밍밍하실 거예요. 사흘이면 입이 적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적응하셨어요. 세 번째는 프림 대신 우유를 한 숟갈만 넣어보시는 겁니다. 블랙커피에 우유 한 숟갈이면 그 부드러운 맛이 얼추납니다. 우유에 든 이는 아까 말씀드린 자물쇠 달린 쪽이에요.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하루에 몇 봉지 드시는지 오늘 하루만 세어보세요. 세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몇 개나 나올 것 같으세요? 아침에 하나, 새참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손님 오시면 같이 하나. 그러다 보면 5봉지가 금방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좀 안 좋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봉지, 이건 하지 마세요. 한 봉지를 드실지 말지도 진료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고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마 이 영상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아침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그릇 옆에 약봉지 하나, 그 옆에 김이 나는 커피 한 잔. 이 그림 익숙하시죠? 밥 먹고 약 털어넣고 커피로 꿀꺽, 물 따로 따르기 귀찮으니까요. 어차피 커피도 물이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약은 절반짜리 약이 됩니다. 커피가 작은 창자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팔을 딱 벌리고 막아섭니다. 밀려난 약은 어디로 가느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분명히 약은 드셨는데 몸에서는 덜 드신 것처럼 됩니다.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떤 약이 특히 그런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게 있으면 손가락 꼽아가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갑상선약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어머님들 중에 이 약 드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이 약은 빈속에 맹물로 드셔야 제대로 흡수되는 약이에요. 커피랑 같이 넘기면 흡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이야기예요. 약을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지난 다음에 커피를 드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로울까요? 이 약은 아주 적은 양으로 몸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조금만 덜 들어가도 몸이 금방 알아챕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그 약 있으시죠? 이 약은 규칙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맹물로 드셔야 해요. 커피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눕지 말고 앉아 계셔야 하고요. 잠깐 이건 꼭 짚고 넘어갈게요. 커피 이야기하면서 골다공증 조심하시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골다공증 약을 커피로 넘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뼈 걱정해서 약을 챙겨 드시는데 그 약을 커피로 넘기고 계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어지럽다고 하시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이요.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이 철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철이 몸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철분제는 커피랑 최소 2시간은 떨어뜨려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약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카페인은 마시고 나서 몇 시간 동안 혈압을 올립니다.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드시던 분일수록 그 폭이 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혈압을 재면 숫자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 숫자를 들고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을 더 올려야 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내 진짜 혈압이 아닌 숫자로 약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아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이 갑상선약을 10년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그 약을 커피로 넘기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뜨거운 커피에 넘기면 약이 더 잘 녹아서 잘 들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1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몸이 자꾸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붓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밥을 예전보다 적게 드시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늘고요. 손발은 한여름에도 시렸습니다. 말도 느려지고 변비도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니 수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약 용량을 한 단계 올렸어요. 석 달 뒤에 다시 갔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명절에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어머님을 보는데 약을 손에 쥐시더니 커피잔을 드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랬대요. 어머님, 그 약 물로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순자 어르신은 그때 처음 들으셨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줬어요. 아니, 안 해준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장면을 못 본 거죠. 그날부터 약은 맹물로 드시고 커피는 30분 지나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그동안 이렇게 드셨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다시 하셨고 용량을 상태에 맞게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은 붓기도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그 아침 장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침 밥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은 맹물로, 그리고 30분 뒤에 커피. 이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반대로 커피를 먼저 드셨다면 1시간쯤 기다렸다가 약을 드시고요. 물컵 하나를 약봉지 옆에 아예 놓아두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약을 커피로 넘기는 것. 이건 그냥 약을 안 드신 것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뼈 지키려고 드시는 약이잖아요. 자,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어제 하루 동안 맹물을 몇 컵이나 드셨어요? 커피 말고요. 국물 말고요. 숭늉도 말고요. 그냥 맹물이요. 바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세어보고 놀랐어요. 여기에 나이가 만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잘 안 마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 신호가 예전만큼 크게 안 울려요. 그러니까 이미 부족한 상태인데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에 커피가 얹힙니다. 커피도 물이니까 괜찮다는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신 양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함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물 생각이 안 나요. 입이 심심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커피 잔수가 늘어난 만큼 맹물 컵수가 그대로 줄어듭니다. 하루 총량이 조용히 깎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만큼 물을 더 드시나요? 아니면 그만큼 덜 드시나요? 콩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걸러야 할 국물이 진해집니다. 묽은 국을 체에 거르는 것과 바닥에 누러붙게 졸아든 국을 거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같은 콩팥인데 하는 일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10년이면 다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변색입니다. 연한 볏짚색, 그러니까 옅은 누런색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한 황토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모자란 거예요. 아침 첫 소변은 원래 진하니까 그건 빼고 보시고요. 낮에 보는 소변색으로 판단하세요. 오늘 낮에 화장실 가셨을 때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건 한 번도 안 보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는 물 내리기 전에 딱 2초만 보세요. 물이 계속 모자라면 이런 신호들이 옵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띵해요.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돕니다. 변비가 심해지고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소변 냄새가 진해집니다. 이걸 다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게 문제예요.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커피 한 잔에 맹물 한 컵. 커피를 내리면서 물컵도 같이 채워두시는 겁니다. 커피 다 드시고 그 물을 드세요. 입도 헹궈지니까 치아에도 좋고요. 그리고 하루 물 계산을 하실 때 커피는 아예 빼고 세세요. 커피는 커피, 물은 물. 이렇게 따로 세셔야 총량이 맞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커피보다 맹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요. 밤새 숨 쉬고 땀 흘리면서 빠져나간 물부터 채우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 이뇨제 드시는 분이 커피로 물을 대신하는 것. 약으로도 빠지고 커피로도 빠지는데 채우는 게 없으면 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커피 마셔도 밤에 잘만 자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잠을 잘 잔다는 게 카페인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은 카페인이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하는 것도, 혈압을 잠깐 올리는 것도, 소변을 더 내보내는 것도 다 카페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잠이랑 상관없이 일어나요. 잘 자는 것과 몸에 안 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고 잘 주무시는 분이 간이 튼튼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이 그 일을 예전만큼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40에 마시던 두 잔과 60에 마시는 두 잔은 같은 두 잔이 아닙니다. 잔수는 그대로인데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담배를 끊으신 분입니다. 담배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실 때는 커피를 서너 잔 마셔도 아무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 그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이 두 잔을 마셔도 몸에 훨씬 오래, 훨씬 진하게 남아요. 금연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담배 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커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담배 끊으셨어요? 그러셨다면 커피 잔 수부터 한 잔 줄여보세요. 그럼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병원 안 가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하나, 다리에서 하나, 혈압계로 하나입니다. 셋 다 3분이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커피를 다시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3가지예요. 예전에 다방에서 마시던 커피 기억나세요? 주전자에 커피 가루를 털어넣고 푹 끓여서 잔에 부어주던 그 커피요. 잔 바닥에 가라앉은 게 늘 있었죠. 지금도 그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커피 가루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휘휘 저어 드시는 거요.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잔이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원두에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카페스톨, 카웨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여기서 종이 한 장이 등장합니다. 찻잎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것과 찻잎을 통째로 씹어 삼키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종이 필터로 거르면 그 기름 성분이 열의 9 이상 종이에 붙잡혀요. 향은 그대로 넘어오고 몸에 부담되는 기름만 걸러지는 겁니다. 종이 한 장 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한 장이 하는 일치고는 꽤 크죠? 그럼 어떤 커피가 안 걸러지느냐? 주전자에 끓여 먹는 커피, 그리고 눌러서 짜내는 방식의 커피포트. 이런 건 기름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진하게 뽑는 에스프레소 계열도 종이를 안 거치는 방식이 많고요. 반대로 종이 드립, 종이 필터가 들어가는 커피 메이커, 이런 건 대부분 걸러집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콜레스테롤은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요. 아무 신호가 없습니다. 검사표에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조용히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년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혈관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하실 일은 아주 쉽습니다. 종이 필터 드리퍼 하나 장만하세요. 값도 얼마 안 해요. 아침에 물 끓이는 김에 종이 한 장 얹고 내리시면 됩니다. 3분이면 돼요. 장만, 밖에서 드실 때는 드립 커피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없으면 그냥 아메리카노 드셔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매일 마시는 집에서의 그 한 잔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피하세요. 커피 가루를 물에 그냥 타서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마시는 것. 그건 기름을 통째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커피 몇 시에 드셨어요? 같은 커피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잔수보다 시간표가 중요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먼저 아침 첫 잔이요.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 드시는 분 계시죠?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는 위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커피는 위산을 확 자극해요.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느낌, 나이 들수록 위 점막이 얇아지니까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하게 옵니다. 아침에 커피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린 적 있으셨죠? 그게 위가 보내는 신호예요. 나이 탓이 아니라 순서 탓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약입니다. 눈 뜨자마자 커피를 드시면 아침 약 시간과 그대로 겹쳐버려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눈 뜨면 맹물 한 컵, 그 다음에 밥, 약은 맹물로,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지난 다음에 커피 한 잔. 이 순서 하나만 지키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번엔 마지막 잔이에요. 흔히 오후 2시 전까지만 마시라고들 하시죠. 카페인이 절반쯤 빠져나가는데 5시간쯤 걸린다는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5시간은 평균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이 넘으면 그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점심 드시고 한 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후 늦게 입이 심심하시면 카페인 없는 걸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고요. 특히 약 드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꼭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분한테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맹물 한 컵, 밥, 약은 맹물로, 30분 뒤에 커피 한 잔, 종이로 걸은 걸로요. 그 옆에 물 한 컵, 점심 먹고 한 잔 더, 그리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 없는 걸로. 이게 전부예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부터 그만하세요.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 들이켜는 것. 딱 30분만 미루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충청남도 서산에 박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세요. 혈압약을 7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믹스커피를 5봉지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하나, 밭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 새참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이웃 어르신 오시면 같이 하나. 맹물은 거의 안 드셨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커피가 내 보약이야. 그러다 몸에 신호가 왔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고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주저앉고 싶으셨대요. 어르신은 이걸 혈압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약 먹고부터 이런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약을 그만 드셔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대목입니다. 그때 아들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커피 타시는 걸 보다가 봉지를 하나 집어들고 뒷면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이걸 하루에 5개면요. 약 끊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콩팥 수치부터 보고 오셔야 해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같이 받으셨습니다. 콩팥 수치가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는 걸 그때 처음 아셨어요.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기로 했고요. 대신 커피를 아침에 한 잔, 그것도 종이로 걸은 블랙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옆에 물병을 놓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서 지내십니다. 아드님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커피를 뺏은 게 아니라 커피 옆에 물을 놓은 것뿐이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연령별 최저 커피 섭취량. 이런 말 많이 보셨죠? 60이면 몇 잔, 70이면 몇 잔. 저는 이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거든요. 진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 콩팥 수치예요. 건강검진표에 사구체 역과율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모르시면 잔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검진표 꺼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내 콩팥 수치가 몇인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모르세요. 다만 오늘 이후로는 아셔야 합니다. 혹시 물 모치가 임한다. 내 부푼궁 모치, 둘 뼈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 약을 드시고 계신지, 셋, 혈압약을 드시는지 여부고요. 이 세 가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 다 해당 없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종이로 걸은 블랙커피 하루 한두 잔, 옆에 물 한 컵. 이건 오히려 챙기셔도 되는 습관이에요. 콩팥 수치가 낮다는 말을 들으신 분, 이분은 잔수보다 프림이 먼저입니다. 인산염부터 빼세요. 그리고 하루 몇 잔이 적당한지는 반드시 진료 받으실 때 여쭤보시고 정하세요. 골다공증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 이분은 잔수보다 시간표가 먼저예요. 약은 맹물로, 간격은 30분 이상, 그리고 혈압은 커피 마시기 전에 재세요. 온 가족한테 같은 사이즈 신발을 신길 수는 없잖아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이 5잔 드시고 멀쩡하다고 그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분의 콩팥과 내 콩팥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요. 자, 이제 자주 받는 질문 3가지의 답을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는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첫 번째, 커피에 계피가루를 타서 마시면 혈당에 좋다던데요. 요즘 이 이야기 참 많이 돌더라고요. 계피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향도 좋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여기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가끔 한 번씩 향으로 넣어 드시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매일입니다.
몸에 좋다는 걸 매일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애터리, 좋은 것도 쌓이면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됩니다. 매일 반 티스푼씩 몇 달을 꾸준히 드시면 몸집이 크지 않은 어르신들 기준으로는 부담이 되는 양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실론이라고 부르는 계피는 쿠마린이 훨씬 적은데 봉지에 어느 쪽인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꼭 짚고 갈게요.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 드시는 분, 계피도 생강도 매일 꾸준히 드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피가 굳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께 먼저 물어보시고 정하세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에 좋다고 커피에 매일 타드시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오히려 속이 더 쓰릴 수 있고요.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4잔에서 6잔 마시면 좋다던데 그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잔의 크기예요. 그런 연구에서 말하는 한 잔은 우리가 아는 그 머그잔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에스프레소 잔 기준이에요. 우리가 카페에서 시키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 연구 기준으로는 한 잔이 아니라 2잔쯤 됩니다. 그러니까 4잔에서 6잔이라는 말이 우리 손에 들린 머그잔으로 옮겨오면 훨씬 적은 양이 돼요.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그런 연구는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기록한 연구예요.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이 기력이 좋더라. 이렇게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커피가 기력을 만들어준 걸까요? 아니면 원래 기력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자주 드신 걸까요? 기운이 없는 분은 커피를 자주 안 드십니다. 손이 안 가요. 입맛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사 드실 일도 줄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기운이 난다고 읽으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요. 디카페인이면 마음껏 마셔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디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인만 덜어낸 커피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칼륨도 그대로고요. 인도 그대로예요. 다른 성분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잠 때문에 오후에 커피를 못 드시던 분한테는 디카페인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오후에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한테는요. 애초에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루에 몸으로 들어온 총량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디카페인으로 바꾸셨어도 잔수는 그대로 세셔야 합니다. 하나 더요. 디카페인 믹스커피는 프림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카페인만 빠졌지 인산염은 그대로예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카페인만 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약속드린 3가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병원 안 가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셋 다 합쳐서 3분이면 끝납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에서 하시는 겁니다. 낮에 소변을 보시고 물 내리기 전에 잠깐만 보세요.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색하고 거품이요. 색은 연한 옅집색이면 괜찮습니다. 진한 황토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 첫 소변은 원래 진하니까 그건 빼고 보세요. 거품이 더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면 괜찮고요.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오래 남아 있으면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사흘 정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가세요. 한번 그랬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적게 드신 날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사흘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앉으셔서 정강이 앞쪽 뼈가 만져지는 그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5초쯤 세시고 떼시면 됩니다. 자국이 안 남고 바로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자국이 움푹 남아서 천천히 올라오면 그건 북이에요.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혈압계로 하시는 겁니다. 집에 혈압계 있으신 분만요. 아침에 커피 드시기 전에 한번 재세요. 그리고 커피 드시고 1시간 뒤에 또 한번 재시는 겁니다. 조건은 똑같이 맞추셔야 해요. 같은 팔, 같은 의자, 앉아서 5분 쉬었다가 두 숫자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내 몸이 카페인에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은 잔술을 줄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아침 혈압은 커피 드시기 전에 재셔야 진짜 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시면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같이 보고 싶다고요. 피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하고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인 수치와 칼륨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이 5가지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거의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약을 바꾸거나 끊으시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커피와 약 사이의 시간을 벌려놓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팥 수치도 괜찮다고 하시고 뼈도 괜찮다는 말 들으셨고 혈압약도 안 드시는 분, 그런 분한테 커피는 여전히 좋은 겁니다. 억지로 끊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종이로 걸은 블랙커피 하루 한두 잔, 그 옆에 물 한 컵, 아침 식사 후에 약 드시고 30분 지나서 이렇게 드시면 그건 뺏어야 할 습관이 아니라 지키셔도 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커피를 나쁜 것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커피 옆에 뭘 놓느냐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림을 놓느냐, 물을 놓느냐, 약을 같이 넘기느냐, 30분을 기다리느냐, 딱 그 차이예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계속 나온 이 인산염이라는 것. 사실 커피 믹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트 진열대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르신 드시라고 일부러 사다 드리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아요. 오늘 저녁에 화장실에서 딱 한 번만 거품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